3분기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의 빚이 3,600조 원에 육박해 작년 국내 총생산의 3배에 달했습니다. 원화 강세 덕분에 수출입 물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재정절벽 협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2차 회동을 가졌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S&P는 AAA인 영국 국가 신용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현장의 최은정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이었던 오늘 코스피 지수는 기관 매도로 하루 만에 2,000선을 다시 내줬는데요. 자세한 마감 시황 듣겠습니다. 구경우 기자를 연결합니다. 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마감 시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14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7.73포인트 하락한 1995.19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날 2,000포인트 선을 넘어서며 강세를 보였지만 이날 주식형 펀드의 환매 여파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또 미국의 재정절벽과 관련된 여야 간의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투자 심리를 약화시켰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이날 각각 129억 원, 802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851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특히 투시는 1,219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하락세를 주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기계와 운수창고, 전기가스업이 1% 이상 강세를 보였습니다. 의약품과 음식료품, 전기전자, 서비스 업종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삼성전자가 1% 이상 떨어진 것을 비롯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 LG화학 등이 하락했습니다. 반면 STX 페노션이 매각 기대감으로 인해 9% 이상 오르며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고 에이블 CNC가 코스피 200 지수에 새로 편입되면서 7% 넘게 급등했습니다. 예,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 선에 근접하자 펀드 환매 물량이 심해지고 있다고요? 네, 최근 들어 미국과 중국의 경기 지표가 호전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2,000선까지 근접하자 차익 실현성 펀드 환매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상장지수 펀드를 제외한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11일째 자금이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환매된 자금은 1조 1,111억 원으로 신규 설정된 자금 5,458억 원의 2배에 가깝습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11일간 5,600억 원의 자금이 순유출된 셈입니다. 또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투시는 지난달 28일부터 오늘까지 2,300억 원 넘게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 지수가 추세적인 상승세를 보이기 전까지는 2,000선 부근에서 어느 정도 펀드 환매는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계속해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시가총액 비중이 지난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고요? 네, 외국인들은 이날 국내 유가증권 시장에서 12거래일 연속 매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시가총액은 404조 원 규모로 시총 비중이 35.06%까지 높아졌습니다. 외국인들의 시총 비중이 35%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07년 6월 이후 처음입니다.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은 미국과 중국 등의 경기 지표가 살아나고 있는 데다 미국이 추가 양적 완화 등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국내 증시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들이 국내 주요 업종인 삼성전자와 LG화학과 같은 업종 대표주를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유동성 공급 계획에 따라 국내 증시 외국인 비중 가운데 2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계 자금이 꾸준히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 소식은 구경우 기자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3분기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의 빚이 3,600조 원에 육박해 작년 국내 총생산의 3배에 달했습니다. 한국은행이 14일 내놓은 3분기 중 자금 순환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는 모두 3,591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 분기보다 49조 2천억 원가량 늘어난 수치로 지난해 GDP와 견주면 2.9배에 달합니다. 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는 2010년 1분기 처음으로 3천조 원을 돌파하고 2년 만인 올해 1분기에 3,500조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와 소규모 개인 사업자의 빚이 3분기에 1,135조 4천억 원에 달해 전분기보다 14조 원 늘었습니다.
원화 강세 덕분에 수출입 물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수입 물가는 지난 같은 달보다 7.6% 떨어졌습니다. 이는 수입 물가가 15% 떨어진 2009년 10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수입 물가 상승률은 9월 이후 석 달 연속 내림세입니다. 부문별로는 원자재 수입 물가가 유연탄과 액화 천연가스 하락폭에 힘입어 9.4% 하락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4.0% 절상됐고 유가 역시 하락해 수입 물가가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입 물가도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마이너스 5.5%를 기록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재정 절벽 협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2차 회동을 가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베이너 하원 의장은 현지 시간으로 13일 백악관에서 50여 분간 만났습니다. 이날 회동은 재정 절벽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마련된 깜짝 회동으로 지난 9일 이후 두 번째 만남입니다. 회담 이후 양측은 이견을 해소할 소통 통로를 여전히 열어뒀다고 전했지만 세율 인상과 지출 삭감 등 재정 문제 해법에 대해서는 진전된 상황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는 현지 시간으로 13일 트리플 A인 영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S&P는 영국의 경제와 재정 성과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나빠지면 앞으로 2년 내 신용등급을 내릴 가능성이 33.3%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S&P는 영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순국가채무율이 2015년에 오름세를 이어가다가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미래 고용이나 성장 충격이 정부 재정을 더욱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피치도 영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린 바 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대선을 5일 앞둔 14일 경남에서 집중 유세를 펼치며 막판 새몰이에 나섰습니다. 두 후보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박 후보는 새누리당의 전통적인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경남 지역에서 표심을 다지고 문 후보는 지지를 끌어올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특히 양측은 상대방에 대해 네거티브를 중단하라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흑색 선전을 하고 있다며 문 후보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류우익 통일장관은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핵실험이 이어질 개연성이 크며 핵실험 준비를 상당히 진전시킨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류 장관은 오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북한은 미사일 발사 실험 후 꼭 핵실험을 한 전례가 있고 로켓 발사의 목적 자체가 핵탄두 운반 수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성환 외교장관은 북한 로켓 발사에 따른 대북 제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논의 중이므로 우선 거기에 참여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정부가 자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자체 제재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한편 우리 해군은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로켓의 1단 추진체의 연료통으로 추정되는 잔해를 오늘 새벽에 인양해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연일 하락하면서 1,070원 선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IT와 자동차, 조선 등 수출 기업들의 환차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오늘 관련된 내용을 서울경제신문의 박희욱 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환율이 추락하면서 기업들의 환차손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연일 급락하며 1,700원 선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자 정보기술과 자동차, 조선 등 수출기업의 환차손이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속적인 글로벌 양적 완화와 이머징 통화에 대한 상대적 저평가로
환율 하락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여 수출업계 전반에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14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6원 오른 1074.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 반전하기는 엿새 만입니다. 이 같은 환율 급락은 기업 이익 감소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9월 말 이후 이날까지 환율 하락으로 영업이익이 약 6천억 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삼성전자는 원달러 환율이 10원 하락할 때마다 영업이익이 1,670억 원 정도 줄어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자동차, 조선업체들도 환율 노출도가 엇비슷해 영업이익 축소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예, 환율이 완만하게 오르내리는 건 문제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 같은데 급등락하고 있는 게 문제겠죠. 최근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최근에 환율 하락은 미국의 4차 양적 완화 발표 여파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원달러 환율은 외환 당국 개입에 대한 경계감으로 이날 반등했지만 하락 압력은 당분간 가라앉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경기 부양과 중국의 경기 지표 호전과 같은 이러한 요인은 이날 외환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을 마쳤지만 엔화의 환율 수준이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달러화는 원화를 비롯한 위험 통화보다는 약세를 보였지만 엔화에 대해선 일본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원엔 환율이 하락세를 타면서 백엔당 1,300원 선이 무너지는 등 추가 하락 기대감이 생긴 탓에 여기에 시장 참여자들은 당분간 달러에는 사고 달러원은 파는 조합으로 숏 포지션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장 전문가들은 전했습니다. 한 외환시장 관계자는 당초 원달러 환율이 연내 1,070원 밑으로 내려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지만 요즘 엔화의 환율 수준을 보면 연말까지 앞으로 남은 약 2주간 1,070원 선이 돌파할 시험대에 설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시각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원달러 환율이 닷새 만에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향후에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될지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 10일 장중 1,080원 선을 돌파한 이후 불과 엿새 만에 1,070원 선을 위협받으면서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정부가 직접적이고 강력한 시장 개입에 나설 수 있다는 반응과 또 환율 하락 대세를 막기엔 역부족이므로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해석이 외환시장에서 충돌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현재로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시장 개입의 타이밍을 재고 있을 뿐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환율 변동성이 더 커질 경우 복합적으로 강력한 대응 카드를 쓸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시장 일각에선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인 오는 20일부터 연말까지 약 7거래일의 기간이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정부가 개입해서 보다 큰 효과를 내려면 상대적으로 시장의 거래량이 많지 않은 시기일수록 유리한데 외국계 금융사들의 외환 딜러들이 연말까지 남은 휴가일수를 쓰는 기간이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금융부의 박혜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국내 10대 재벌그룹의 고용이 작년보다 5.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경영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는 금융감독원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10대 그룹의 상장 계열사 95곳의 올해 3분기 현재 총 고용 인원은 63만 1,000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5.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룹별로 보면 삼성그룹이 지난해 3분기 18만 7,000명에서 올해 3분기 20만 5,000명으로 10%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하나그룹이 9%로 그 뒤를 이었고 롯데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은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GS그룹의 전체 임직원은 0.7% 증가하는 데 그치며 10대 그룹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SK그룹의 고용도 1.2% 늘어나는 데 머물렀습니다. 개별 기업별로 고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현대건설이었습니다. 4,000명이었던 현대건설 임직원 수는 7,000명으로 8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현대자동차 그룹으로 편입된 후 대형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하나그룹의 하나투자증권도 프루덴셜 투자증권을 인수한 이후 임직원 수는 1,848명으로 늘려 증가율 순위 2위를 차지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사상 최초로 지난달 두 자릿수 세계 시장 점유율을 달성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LMC 오토모티브에 따르면 지난달 현대기아차는 작년 같은 달보다 9.5% 늘어난 67만 8천 대를 판매하면서 세계 시장 점유율이 10.1%로 올라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의 지난달까지 누적 세계 시장 점유율은 8.7%로 작년 동기보다 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중국 판매가 작년 대비 29% 늘어나면서 세계 시장 점유율이 상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현대기아차의 연간 세계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8.7%에서 올해 8.9%, 내년 9.3%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삼성금융 계열들이 경기 불황 장기화에 대비해 인력을 줄이고 마케팅 조직을 강화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삼성화재는 최근 근속연수 12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150명의 희망퇴직을 실시했습니다. 카드업계 2위인 삼성카드에서도 최근 100여 명이 희망퇴직했습니다. 이외에 삼성자산운용 등 다른 계열사도 일부 인력 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오늘 생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